패러다임이 좀 전환되었다. 전통 배분만으로는 우리가 수익 달성이 불가능하다. 상반기 동안에는 수익을 극대화, 하반기부터는 생존과 회복 탄력성을 높여야 된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현명한 투자의 길잡이 제임스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2026년도 하반기에 접어들었죠. 6월달까지가 상반기였고 이제 7월부터 하반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7월달을 대비한 글로벌 퀀트 전략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특히나 자산 배분 관점에서 말씀을 좀 많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하반기에는 어떤 자산군들에 투자하는 게 좋으냐라고 하는 것들을 늘 그렇듯이 월가에 있는 모든 리포트들을 다 가져와서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의 의견까지 같이 더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시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분석의 틀을 먼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일단 패러다임이 좀 전환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를 퀀트 리포트를 만든 하우스존의 KKR에서는 어떤 말을 하냐면은 다이버전스의 수수께끼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말을 하는 건데요. 현재 거시적인 구조가 많이 바뀌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풍요로운 섹터는 매우 풍요롭고, 그리고 풍요롭지 않은 섹터는 만성적인 소외, 즉 AI만 현재 달리고 있는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린 앞으로 어떠한 퀀트 전략 구사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를 정의하는 매크로의 주요 테마는 무엇이냐? 고금리 때의 동시적 동결이다. 자, 이거는 JP모건이 하는 말인 건데요. 현재 스티키한 인플레이션 속에서 금리는 매파적 동결이 될 것이고, 그것이 사실상 중금리, 코로나 이전에 어떻게 보면 중금리 정도의 수준이 계속해서 되어질 것이다. 자, 이렇게 되면은 기존에 저희가 자산 배분이다라고 얘기한다면은 보통 주식과 채권을 배분하는 걸 많이 얘기하는데, 이제 요즘 전체 트렌드가 뭐냐면은 주식과 채권의 양의 상관관계가 고착이 되고 있다. 무슨 말이냐? 과거에는 우리가 주식과 채권의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자산 배분의 핵심 원칙 중 하나였었는데, 이게 갈수록 무력화되고 있는 트렌드가 계속 관측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차원 알파를 추구하는, 즉 기존의 주식과 채권을 분산 투자하는 그러한 전통적 자산 배분이 아니라 뭔가 다른 방식의 알파를 추구하는 퀀트 펀드들로 이동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사실상 이번 분석의 틀입니다. 그러면 하반기의 퀀트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퀀트 전략을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퀀트는 기본적으로 경제학과 데이터 과학의 융합이죠. 그렇다 보니까 하반기에 우리가 매크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를 간략하게라도 수치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의 GDP를 보게 되었을 때 현재 마지막에 찍힌 GDP 기준을 보게 되었을 때 2.3% 정도 현재 찍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월가 주요 하우스들의 애널리스트 자료를 보게 되면 약 2.2% 수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장은 완만하게 유지가 된다. 자, 그리고 인플레이션, 매크로의 또 다른 축 중 하나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5월달 기준으로 4.2%를 찍었습니다. CPI 기준으로요. 이건 당연하겠지만 전쟁의 여파가 제일 컸겠죠. 근데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들어가고 있고, 여기서 만약에 전쟁이 격화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2016년도에 연말이 되었을 때 목표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대부분 월가하우스들은 약 3% 초반대를 예상을 합니다. 3.4% 수준 예상을 한단 말이죠. 이 말은 성장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상태로 유지될 것이다. 그렇다 보니 현재 채권 금리가 높은 상태입니다. 채권 금리가 꽤 높은 상태란 말이죠. 4.44% 현재 지금 머물러 있는데 2026년도 되더라도 10년물 국채 금리는 생각보다 많이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4.25에서 4.75 사이일 것이다 라고 전망치가 나오고 있고요. 글로벌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는 미국은 상대적으로 용이하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약간 꺾일 것이다. 글로벌로는 약간 꺾일 것이다. 왜냐? 원유가 사실상 이번에 호르무즈 막힘으로 해서 한번 막혔죠. 이 원유의 가격 상승은 기본적으로 경기의 성장 둔화를 불러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성장률은 약간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번 분기 마감을 했었을 때, 반기 마감 시점을 봤었을 때 약 7,600 근처에서 마감을 했는데, 연말 목표치로 제시하는 수치가 대부분 하우스도 제시하는 것은 약 7,800에서 8,000 사이 정도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S&P 500의 가격뿐만이 아니라 이 S&P 500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향후에 얼마나 이익을 낼 것이냐
라는 것도 중요한데요. 현재 반기 기준으로 봤었을 때 S&P 500의 EPS, 그러니까 즉 주당 순이익은 278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것이 연말 됐었을 때는 345달러 정도. 이거는 이익 성장률이 되게 높단 말인 거거든요. 앞으로도 이익은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이 EPS 성장은 되게 견조하나 S&P 지수 자체는 연말 상승 여력이 지났는데 박스권으로 예상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요 월가 허스들의 뷰이다. 그리고 원유 같은 경우에는 반기 마감 기준 평균 봤었을 때 87달러 마감을 했는데 이게 80에서 90달러 정도에 머물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하우스가 많습니다. 이게 전쟁이 끝났음에 불구하고 아직까지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열린 건 아니고, 그리고 기존에 이미 썼던 석유 수요도 있기 때문에 석유가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안 내려올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플레가 높게 유지되는 거죠. 그럼 정리해보면 성장은 견조하고요, 침체가 오진 않을 거고, 물가는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될 것이고, 그죠? 그러면 근데 그런 상황에서 금리는 높게 유지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은 성장할 것이다. 왜? AI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고, 그러다 보니까 S&P 500이 이익 성장률의 비례해서 따라가지 못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높은 수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주요 하우스들의 뷰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거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일단 팩터 투자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팩터 투자 관점에서 일단 상반기 결산을 보게 되었을 때 상반기가 상당히 재밌는 해였습니다. 뭔 말이냐면은 상반기 동안에는 주로 잘 나갔던 섹터가 뭐였었느냐? 모멘텀 팩터가 잘 나갔어요. 모멘텀 팩터. 모멘텀은 이익 모멘텀과 가격 모멘텀, 즉 가는 놈이 계속 갔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현재 증시의 쏠림 현상이 격화된다라고 하는 것과 결을 같이 하는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브로드컴 이런 기업 같이 AI 섹터를 투자하는 그런 모멘텀 팩터가 되게 잘 나갔었다. 대표적인 게 S&P의 모멘텀 그 팩터를 추가한 SPOMO라는 ETF가 있는데요. 이 ETF가 성과가 괜찮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모멘텀 팩터가 상대적으로 좋았다 라는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와중에 재밌었던 부분은 6월달 기준으로 봤었을 때 우량주 섹터, 즉 뭐죠? 퀄리티 팩터와 저변동 팩터, 이 두 개는 전통적인 방어주거든요. 근데 방어주 팩터가 모멘텀 팩터랑 동시에 좋았습니다. 이건 뭔 말이냐면은 스마트 머니들의 일부가 현재 저변동성 우량주 팩터로의 이동이 관측되고 있다. 근데 이건 사실상 양극단의 팩터들이거든요. 그 중간에 있었던 팩터들, 뭐 예를 들자면 중견기업이라든가 이런 뭔가 이런 그 특별히 공격적인 주식도 아니고 특별히 방어적인 주식도 아닌 이런 중간에 있었던 기업들은 사실상 랠리의 소외가 된 이제 그러한 되게 특징적인 그런 패턴을 보였던 게 이번 상반기 동안의 팩터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반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요 퀀트하우스들의 뷰를 보게 되면 하반기 동안에는 시장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재는 대형 기술주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 대형 기술주에 집중되어 있는 이 랠리가 시장 확산으로 이어지면서 팩터 로테이션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AQR 같은 경우에는 우량 소형주가 초과 수익을 거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트렌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상위 기업들 있죠. 최근 많이 열렸던 반도체 섹터, 그런 섹터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은 그 반도체 섹터는 엄청나게 급락을 하는데 지수로 봤었을 때는 뭐 다우존스나 러셀 같은 기업들로 자금 움직이는 흐름이 보여요. 그래서 반도체는 많이 빠지는데 다우존스나 러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덜 빠지고 오히려 오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거는 현재 시장에 확산이 일어나고 있다. 즉 시장에 그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트렌드가 관측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하반기에는 우리가 우량 소형주 팩터를 주목하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우량 소형주냐면은 이 순환매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흐름이 약간 좀 방어적인 우량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우량주 중에서 덜 오르는 애들, 그거는 우량 소형주들이고 이제 그러한 쪽으로 자금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 우량 소형주로 자금이 간 다음에는 어디로 갈 것이냐 라고 했었을 때는 가치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올해는 금리가 올라가는 트렌드 유지가 될 것 같지만 내년부터는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다는 기대가 나오기 시작할 거거든요.
왜냐면 이 전쟁으로 인해서 올라갔었던 유가가 안정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물가는 계속 내려갈 것이다. 그게 2027년도쯤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시장은 보통 미리 움직입니다. 미리 움직이게 되죠. 그러면 금리가 내려갔었을 때 우리가 이익을 보는 기업들, 그게 주로 소형주와 가치주들인데 이러한 기업들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AQR이라는 팩터 투자를 정말 잘하는 하우스의 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와중에 그 모멘텀 팩터가 급락을 하면서, 즉 이제 그 어떤 그 반도체 조정으로 인해서 모멘텀이 급락을 하면서 AI나 부실주 숏에 대해서 이제 모멘텀 크래시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6월달에 특히 그런 적이 되게 많았었죠. 그죠? 근데 그런 와중에 그 레버리지가 연쇄적으로 청산되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맞죠? 그랬을 때 그 이 레버리지가 청산이 되는 와중에도 실질적으로 수익을 거둔 펀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스타델이에요. 스타델. 이 스타델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과 인간 재량을 동시에 하는 펀드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 펀드는 사실상 엄청나게 큰 손실을 봤습니다. 이건 뭔 말을 하는 거냐면은 이제 슬슬 명목적인 모멘텀을 추종하는 그런 팩터 투자는 이제 손실을 몇 가지 커진다는 거고, 여기에 뭔가 인간 매니저가 동시에 개입을 해서 뭔가 매니지를 해줘야지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트렌드가 관측이 되기 시작했다. 즉 뭔 말이냐, 슬슬 모멘텀 크래쉬가 등장하는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섹터의 로테이션, 이걸 더 가속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읽힐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이 하우스도 되게 유명한 하우스거든요. 되게 유명한 하우스인데 여기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 하반기에는 아까도 잠깐 보여드리긴 했지만 주식이 올라가면서, 그죠? 올라가면서 어떻게 될 것 같냐면은 채권의 금리가 높은 상태로 유지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사실상 되게 재밌는 얘기인 건 게, 보통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되죠? 금리가 오르면 주식은 일반적으로 조정받아 받습니다. 맞죠? 그거를 저희가 이제 주식과 채권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죠? 상관관계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현재 깨진 상태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재정 도미넌스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즉 현재 정부가 채권 시장에 개입해서 돈을 풀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주식과 채권의 전통적 분산 투자가 먹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주식을 해지하기 위해서 분산가치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어떤 거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원자재에 동시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금리 곡선 형태 자체, 이것 자체를 추종하는 것이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현재 대안 자산으로 제시될 수 있는 부분들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키는 것도 하반기에는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금까지는 우리가 미국 주식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렸는데, 그 퀀트 하우스들이 주로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는 지역 테마 알파도 추가할 때가 왔다. 지역 테마 알파, 즉 미국에서만 우리가 종목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주식들을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이제 골드만에 있는 하우스들이 얘기하는 것은 일본을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본 주식시장이 요즘 되게 많이 오르고 있죠. 그죠? 이제 그쪽에 투자하는 것도 더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AI 밸류체인 확장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현재는 반도체 이 밸류체인이 다 몰려 있는데,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이제 예를 들어 전력망이라든가, 그리고 유럽의 국방 에너지라든가, 이런 캐펙스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러한 밸류체인 투자하는 것도 더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퀀트 하우스 중에서 여전히 반도체에 대해서 좋게 보는 하우스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반도체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냉각, 전력 이러한 병목들을 동시에 투자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뷰들을 제시하고 있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단 말인 거죠. 이것도 우리가 분산 투자 일종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매크로, CTA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반기 동안에는 이 모멘텀 팩터가 되게 좋았기 때문에 현재 선물 시장에서의 그 추세추종 전략, 즉 모멘텀 팩터를 추종하는 전략이 상반기에 성과가 되게 좋았었습니다. 되게 좋았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런 방향성 펀드에서 벗어나 비방향성, 그러니까 슬슬 모멘텀 펀드에서 나오려고 하는 기미들을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지금은 포착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제 우리가 상반기 동안에는 모멘텀 팩터가 상당히 좋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이제 그 모멘텀 팩터가 아닌 다른 팩터들로 이동이 나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도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번 강조드리는 내용이 원자재 캐리와 금의 구조적 가치.
사실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분산 투자에서 주요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산을 하고자 한다면 어디에 주로 비중을 들여야 됐을 때 원자재 캐리와 금에 우리가 투자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런 정책 희소 자산 이런 것들도 부상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탄소 배출 같은 걸 쓸 수 있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분산 투자에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 말인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6040이라고 하는 이 그 전통적 주식 배분 포트폴리오가 현재 실질 기대 수익률이 향후 장기 기대 평균보다 아주 크게 미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 주식의 그 위험 프리미엄이 상당히 낮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전통 배분만으로는 우리가 수익 달성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인 거고, 이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다른 알파 수익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팩터 로테이션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채권이 아닌 뭔가 대안적인 자산군에 투자를 해서 우리가 수익을 거둘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팩터 패턴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 포착하는 과정에 현재 이 AI가 주로 활용되는 그런 것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실제로 투시그마라는 되게 유명한 펀드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그 투시그마에서 현재 어떤 걸 하고 있냐면은 수천 가지의 팩터 테스트를 하루 만에 AI를 통해서 수행하고 있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물을 토대로 투자를 하고 있다. 이건 사실 저희 퀀터스도 조만간 출시할 기능 중 하나입니다. 에이전틱 AI를 통해서 우리가 팩터 리서치를 추구를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뭔가 결과물을 내주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더 출시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팩터 중에서도 비선형 팩터를 투자하는 그런 AI들도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도 대안 알파로 떠오르겠다. 핵심은 뭐냐면, 지금까지 상반기 동안에는 모멘텀 팩터만 투자하더라도 수익이 괜찮았지만 하반기부터는 모멘텀 팩터에만 우리가 계속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별로 그렇게 좋지 못한 성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안 알파들의 투자를 하는 것을 열어둬야 된다라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보면 하반기 퀀트 전략의 4대 원칙은 무엇이냐? 일단 우리가 상반기 동안 모멘텀이 되게 좋았다 계속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팩터 로테이션이 일어나기 시작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가치주와 우량주의 전술적 부활이 예상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그 채권이 아니라 다차원성 기반 자산 배분, 금리 기록이나 외환, 가치, 그리고 원자재 중에서도 금이나 원자재 캐리,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투자를 넓혀가는 것이 하반기엔 유효하겠다. 그래서 리포트들의 결론은 이겁니다. 상반기 동안에는 수익의 극대화, 즉 우리가 모멘텀 팩터를 투자를 하면은 거기에 반도체 그리고 뭐 AI 테마도 많기 때문에 그런 데 쏠리면서 일어나면서 그 모멘텀 성과가 되었었죠. 근데 하반기부터는 생존과 회복 탄력성을 높여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반드시 명시하고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리포트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사실 이제 이런 퀀트 투자에도 우리가 에이전틱 AI라고 하는 걸 도입하려는 추세가 현재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퀀터스도 조만간 세계 최초의 트레이딩 에이전트를 출시합니다. 그래서 고정 댓글에 보시면은 이 세계 최초의 트레이딩 에이전트가 어떤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 페이지가 있고요. 이 에이전트를 통해서는 우리가 퀀트 전략을 자동으로 리서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더 심도 깊이 리서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백테스트를 하고 전략을 만들고 그것을 우리가 증권사와 연계해서 주문 넣는 부분까지 다 진행이 됩니다. 자, 이러한 플랫폼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 링크 보시면은 여기 사전 신청 링크가 있습니다. 신청하시면은 저희가 무료 참여 혜택을 드리니까요. 꼭 한번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조금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VIP가 있습니다. VIP 신청하시면은 VIP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러한 모든 세팅이나 그런 것들을 도와드리고 서비스를 도와드립니다. 이 부분도 상담 신청은 공짜이니까요. 둘 다 한번 신청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